이번 시간은 행위 능력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험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파트죠.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행위 능력의 전제로서 의사 능력. 네, 의사 능력 있는 자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어.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 능력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죠. 이게 행위능력 제도와 다르죠. 행위능력은 의사 능력을 객관적 획일적으로 제도화해 둔 것이 행위능력 제도인 거죠. 행위능력은 이게 객관적 획일적으로 제도화해 둔 것이 행위능력 제도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라는 건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증명 책임인데 항상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할 때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의사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당이득 반환할 때 반환 범위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선이자는 현존이익, 악이자는 이익이자 손해배상. 그래서 이익에다가 이자를 보태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이렇게 해두었죠. 근데 선이자는 현존이익인데 현존이익 이렇게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선이악이 구별하지 않고 언제나 현존이익이 되죠. 그거를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같이 유추 적용을 해서 현존이익만 아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요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 이제 의사 능력을 객관적 획일적으로 제도화해 준 것이 행위 능력인데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거기에 미성한이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그렇다. 참고로 피특정 후견인도 나오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다. 행위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네, 요거 한 가지 미리 알고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아주 기본 값으로 잘 알아두셔야죠. 근데 성년기는 19세가 됐을 때 성년자가 되는데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인 거죠. 근데 나이 계산과 관련해서 이게 출생률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것인데 원래 우리 이제 기간 계산법에서 일주월연과 관련해서 일주월연은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있는데 예배가 있죠. 그 예배로서 오전 0시로부터 계산할 때와 그리고 나이 계산에서는 초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미성년자일지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를 해주죠. 법률론에 한해서 그렇게 인정한다. 근데 성년 의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을 할지라도 그때는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른 된 거야. 참고로 근데 18세가 돼야 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먼저 나오는데 이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해야지 되죠. 근데 그걸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환 범위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 그런데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 했을 때 이것을 누가 증명할 것인가? 동의를 얻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인데 상대방이 진다는 것이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이게 원칙이에요.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야, 근데 너 동의 받았으니까 취소 못해. 상대방이 주장할 거죠. 증명 책임은 언제나 주장하는 사람이 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할 거니까 증명 책임도 동의를 얻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도 상대방이 지는 거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가 외웠는데 권처영이 혼인을 취소했대요. 사실 무근임 이렇게 된다. 혼인을 취소했대요. 사실 무근임 이렇게 된다. 첫 번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권처영이 혼인을 취소했대요. 사실 무근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 네, 첫 번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이에요, 만. 그래서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부담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채무 면제 계약을 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게 아니죠. 권리를 갖지만 의무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는 거야. 용돈을 받았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 행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죠. 영업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해야 된다. 근데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 허락, 또 일부만 허락하는 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포괄적 허락이 있어야 돼. 포괄적 허락, 일부만의 허락, 이런 건 안 돼. 특정해서 해야 돼. 그런데 그 영업에 관해서는 이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은 그야말로 이제 그 영업과 관련해서는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므로 그 행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영업과 관련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된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년의제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년의제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취소도 할 수 있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취소에서 취소권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 착사강 대승 이렇게 외우죠. 제 착사강 대승 이렇게 외우는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와 관련해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는 있어. 그러나 추인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취소할 수 있어. 그다음에 대리인이 되는 것,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그래서 미성년이 다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세가 된 자는 유언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성한 다 이 유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상법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무한 책임 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 자격에서 하는 행위는 단독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청구 단독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문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어. 이런 뜻인데, 이게 근로계약 체결을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부모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있어, 그런 뜻이다.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애들 공장에 보내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앞서서 말한 동의, 허락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취소 또는 제한이 인정되는데, 이때 취소의 뜻은 강학상 철회가 된다는 것이다. 근데 취소 또는 제한을 했는데 그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자 1차로 친권자 2차로 미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거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대치를 좀 알아두시면 되죠. 그 권한은 동대치다.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보실 건데 이게 앞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능력 제도는 객관적 획일적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이게 상태가 안 좋아도 반드시 심판을 받은 자여야 피성년 후견인이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았어야 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 성년 후견 심판을 하느냐인데 이 정신적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때 우리 뒤에 넘어가시면 피한정 후견인이 있는데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때 성년 후견 개심판, 부족할 때 한정 후견, 피한정 후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죠. 직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직권이 아니고 법원 직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청구를 누가 하느냐인데 본배 사후 검사장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기서 미성년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있죠.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나머지도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미성한 특에서 이 사람이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성년 후견 개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만 하는 거야. 고려. 반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여기 봐보시면 고려. 한정 후견 개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피특정 후견인에서만 그렇죠. 반해서 할 수 없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알아두십니다. 고려만 한다.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같죠. 근데 이게 피특정 후견인과 다르다. 피특정 후견인은 반해서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후견 등기부에다가 공시를 하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은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는 거죠.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일로 외워두자고요. 부산에 가면 범일동이 있어요. 범일 외워두자고요.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했을 때, 그리고 동네 마트 가는 정도, 일용품의 구입,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범일로 기억을 해두자. 범일.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과 관련해서 성년 후견인이 있게 되는데 이건 가정법원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동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리권, 취소권이 있어. 그런데 동의권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죠. 왜? 동의 얻은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해놨으니까 동의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 문제가 있는데 이 종료 심판 요거는 기본적으로 원인이 소멸됐을 때 하는 거예요. 장래효가 생기죠. 그 다음에 상태가 좀 더 나아졌어. 한정 후견 개심판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소멸됐을 때 종료 심판. 그 다음에 상태가 좀 나아져서 한정 후견 개심판으로 바꾸려고 할 때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은 사실 뭐 비슷한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과 비슷한데,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다른 것은 피성년 후견인과 같다 그랬죠. 본배 사후 검사장의 청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본배 사후 검사장의 청구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후견인, 후견 감독인 있는데 우리 미성한 특에서 한정 후견으로 바꾸는 거니까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말고는 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기본적으로는 아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의 유보, 동의 받고 해라 했을 때만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럴 때 제한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처럼 되죠. 그렇지만 일용품의 구입은 취소할 수 없죠. 일용품의 구입 같은 것은 우리 피성년 후견인도 일용품의 구입은 취소할 수 없는데 피한정 후견인은 좀 더 상태가 나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과 관련해서 한정 후견인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동대치에서 동의권 취소권 원칙적으로 없어요. 동의가 유보된 경우에만 있는 거지. 그다음에 대리권도 원칙적으로 없어요. 근데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한다. 종료 심판은 똑같아요. 원인이 소멸됐을 때 종료 심판하는 거죠. 상태가 안 좋아서 성년 후견 개심판을 하려면 한정 후견은 종료하고 성년 후견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종료 심판해야죠. 근데 어쨌거나 장례유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피특정 후견인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후견인 심판을 받은 사람만 피특정 후견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정신적 제약까지는 같은데 일시적 후원,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암기가 안 돼서 제가 이걸 좀 외워봤어요. 특반스다. 특반 X. 특반 X인데 X는 스로 발음을 했죠. 특반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특정 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가 나와 있는데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회 범위를 정해야 된다. 기간. 일시적 구원이니까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 그러니까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지 되죠. 그런데 기간이 끝나거나 사무의 범위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제 사무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료 심판 같은 게 여기는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다. 종료 심판은 없다. 네,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그때는 이제 종료 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좀 상태가 나빠져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거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그때는 종료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없어.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했을 때 이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다 보니까 취소를 하거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 측에서 아직 결정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어떤 것들을 두었느냐, 이게 단추 확철거속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외워둔다. 단추 확 철거해버려. 속히. 네, 취소권의 단기 소멸 제도가 있죠.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제척 기간이에요. 이제 우리 뒤에서 무효 취소편에서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제한을 뒀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법정 추인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이청경 담양강이 있으면 법정 추인으로 인정이 돼 버리죠. 이제 뒤에서 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별히 보는 것들이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또 속임수를 이유로 한 제한 능력자 쪽의 취소권 배제가 있는데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은 이제 과거에 최고권 이렇게 불렀던 거죠. 최고권. 근데 최고를 해서 제한 능력자 측에 이렇게 하는 거죠. 미성년자가 한 행위를 추인할래, 취소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는 확답을 촉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악의 상대방도 최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걸 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악동 철학스 이렇게 된다. 철학스, 네, 철학스, 최악동 철학스. 우리 나중에 묵권 대리편에서도 가시면 최악동 철학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는데, 그래서 확답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확답 촉구를 했는데 만약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확답 촉구는 야 추인할 건지 취소할 건지 결정해줘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한 능력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 대한 확답 촉구는 무효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능력자가 됐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제한 능력자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한테 물어봐야죠. 법정 대리인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한 능력자한테 확답 촉구한 것은 효력이 없어. 근데 이제 확답 촉구를 했는데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현상 유지예요. 근데 우리 미성년자의 행위는 일단 유효죠. 유효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서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한 것으로 본다. 우리 시험에서는 좀 앞에까지만 주로 나오긴 했는데 뒤에까지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철회권인데, 이 철회와 거절, 철회는 계약에서 단독행위에서 거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 철회는 그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 걸 몰랐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의자만 철회를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최악동 철학스다.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악의자는 못해. 선의자만 할 수 있어. 그런데 거절은 상대방이 악의일 때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생겼잖아요. 지금 나한테 의사표시한 단독행위라는 의사표시라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 걸 알았어도, 제한 능력자인 걸 알았어도 일단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효력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한테 하는 게 안 되죠. 그러나 철회나 거절은 제한 능력자한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회나 거절은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이제 최고는 추인할래, 취소할래 물어보는 거, 결정권을 주는 거죠. 결정하라고 이제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한테 결정하라고 하면 안 되지. 걔는 지금 엄마한테 말도 않고 게임기 사러 온 애인데 당연히 추인하겠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철회나 거절은 이게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고 보니까 걔가 미성년자인 거예요. 철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한 능력자한테, 미성년자한테 이 계약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절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측에 속임수가 있을 때, 그때 취소권이 배제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속임수와 관련해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속임수를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나 피한정 의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속임수를 썼을 때, 그런데 이 법정 대리인 동의 있는 것으로 속임수 쓰는 것에는 피성년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앞서서 공부하신 것처럼 피성년 의견인은 이게 동의를 받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받은 것으로 속임수를 쓴 것 가지고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거, 그 속에는 피성년 후견인도 포함되는 거죠. 피성년 후견이 멀쩡한 사람인 양 속여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때 속임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기망수단,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의서를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위조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속임수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말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속임수가 아니다.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사당이다, 내가 대학생이다 라고 말만 한 거 가지고는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속임수는 누가 증명해야 될까? 항상 이걸 누가 주장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속임수를 썼으니까 취소 못해.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 주장을 상대방이 할 거죠.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금 내용이 많지만 한꺼번에 쫙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행위 능력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사용자 갑이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의사 능력 없는 상태,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효가 되겠네요.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취소의 문제가 아니죠.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한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미성한이 돼야지 되죠. 기본 전제가.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근데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려면 이게 무효 상태, 무효 원인이 없었어야만 되죠. 무효 원인이 없어져야만 되는데 여기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또 추인했잖아요. 당연히 무효인 거지.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갑이 의사 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 우리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추인을 했을 때 이게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급하여 유효하다는 틀린 설명이죠. 우리 이제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우리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소급표가 있는 게 아니다. 4번에 갑과 을의 근로계약은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갑이 의사 능력을 회복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이게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무효인 것이다.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의사 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근데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소와 상관없이 무효는 당연 무효죠. 그래서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의사 능력에 관한 것이 최근에 판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2018년도에도 나오고 또 작년도 문제에서도 의사 능력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갔었죠. 2번 문제 봐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항상 주장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고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 원인이 있었다. 즉 의사 무능력이었다. 이걸 증명하면서 주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2번,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현존 이익을 상환하면 되죠. 근데 이게 제한 능력자 가치,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는데 그게 여기에서도 유추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번,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의견이 심판할 수 없다. 우리 특정 의견은 특반 쓰죠. 특정 의견은 이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번 맞는 설명이고, 4번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 요건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한 신의 측의 한계로서 제 강이 있었잖아요. 제한 능력자 보호, 또 강행법규가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 측 위배가 아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신의 측 위배다. 그 말은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런 건데, 싸가지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신의 측에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정법원이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심판할 때는 종전의 특정 후견에 종료 심판한다. 우리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료 심판을 할 게 없는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특정 후견을 종료하고 한정 후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료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시는데,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한 채무 면제 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우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 채무 면제 계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무만을 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그 다음에 2번에 이게 재산 처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인데 그냥 다 묵시적으로 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게 영업 허락이 있었을 때 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아예 법정 대리인 대리권까지 함께 소멸해버렸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3번 맞고요. 4번에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이거는 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우리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117조 규정에 의해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어. 미성한 다 포함이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모두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우리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권처영이 혼인을 취소했대요. 사실무근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우리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는 있어. 우리 이제 취소편 가서 공부하시면 추인할 수는 없어. 우리 제착사강 대승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어.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암기 노트에서 공부한 건데, 권처영이 혼인을 취소했대요. 네, 취소했대요. 그다음에 사실 무근임, 무근임에 관한 내용들이죠. 이 내용은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 청구할 수 있죠. 임금 청구할 수 있다. 동의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경락인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동의 받고 해야지 되죠. 그래서 3번도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법정 대리인 부모는 자의 동의를 얻어 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부모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게 하면 애 막 공장에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애 지금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어. 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돼. 이렇게 되죠. 4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안 되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임수를 썼어. 그러면 취소권이 배제되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19세가 되죠. 그러니까 기억번이 맞으니까 기억번 들어간 거 빼야 되겠네요. 니은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의 동의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옳은 거니까 빼야 되겠네요. 디귿번은 일단 틀렸겠네. 이게 디귿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는 효력이 없다. 미성년자가 채무를 면제해 준 거예요. 면제 받는 게 아니고 면제를 해줘. 그렇다고 효력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 뒤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계약이 일단 유효인데 뭘 인정해줘? 미성년자 측에게 취소권을 인정해줘. 유효예요, 유효. 다만 이제 취소권 행사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서 효력이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디귿번 뭐 몰라도 이렇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만은 리을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의 법률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지 되죠. 실질적 판단, 명의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애가 만약에 애가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애 이름으로 수강증이 작성이 됐어요. 그랬을 때 애가 수강증을 애 이름으로 끊었다고 해서 애가 계약을 했을까? 엄마 아빠가 따라가서 다 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가 한 거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리을번도 틀렸다.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될까? 우리 이제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데 너 부모 동의 받고 했잖아를 증명하면 그 취소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는 동의 받고 한 거니까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음번 맞는 설명이 됩니다. 항상 증명 책임은 그게 누가 주장하는 것인가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6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있는데 일단 기억번 법정 대리인은 영업의 일부를 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영업의 일부를 한정해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종류를 특정해서 해야지 돼. 종류를 특정해서 해야지 된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 동의의 취소와 영업 허락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랬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러면 틀렸죠. 이때 이 취소는 이게 강학상 철회의 의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학상 철회의 의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협의의 취소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빼고는 틀려야 되죠.
그래서 1번 아니면 5번인데 디귿번. 법정 대리는 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디귿번도 틀렸죠. 답은 5번으로 가야 되겠네. 예. 밑에 봤더니 정답이 5번 이렇게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그다음에 이제 리을번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네, 이게 취소하는 게 인정된다고요. 금반원의 원칙, 그러니까 신의 측의 한계로서 제강이 있다니까.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는 것이 신의 측 기반이 아니야. 제강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리을번 틀렸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도 틀렸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가시면 옳은 것은 먼저 1번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로도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친권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법률행위 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 대리권은 소멸한다. 영업을 하기 있을 때 대리권 소멸한다. 2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또 봤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외웠죠. 최악동 철학스 그랬어요. 치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악의자가 할 수 없어.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우리 피성년 후견인은 이게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있는 것으로 속임수를 쓰는 거 가지고는 취소권이 배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 X다. 5번에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제한 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손해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는데 제한 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손해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언제나 현존이익 이렇게 되죠.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 그리고 앞서서 우리 봤던 의사 무능력자도 마찬가지로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고요. 8번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 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행위 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임금 청구 근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훨씬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거 맞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여야 돼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했어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손해지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영업 허락했던 것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손해지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손해지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기억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봤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체결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안 되죠. 니은번 틀렸네. 그러면 기억번 들어가야 되고, 기억번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건 다 제껴야지 되겠죠. 니은번은 그러니까 다 제껴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봐보시면, 디귿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을 수증자로 부담부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다. 근데 이게 부담부증의 계약은 부담이라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해야 돼.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또 리을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하면은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한다. 특정해서 해야지 되죠. 리을번 맞네. 그래서 기억 리을 맞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이미 4번이 됐네. 예. 미음번 보시면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우리 혼인한 미성년자는 이제 성년 의제가 됐죠. 성년으로 의제해버리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네, 봐주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1번 틀렸네. 대리행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미성한 제한 능력자도 다 대리인 될 수 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한이 다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정후견 개시심판이나 성년후견 개시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지 되죠. 고려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 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범위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정했을 때. 지금 이 얘기가 그거죠. 범위를 정했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네. 동네 마트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심판할 때는 종전의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다가 이렇게 성년 후견으로 상태가 더 나빠져서 성년 후견 개심판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요 표, 요게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표죠. 교과서에 있는 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잘 보실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11번 제한 능력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유한 토지 매매 계약은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어도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년 후견인은 이제 동의권이 없는 거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동대치,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지만 성년 후견인은 그런 동의권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본인의 의사를 고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정리했다시피 피한정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자예요. 능력자이고 제한 능력자가 아니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이 동의 유보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4번에 가정법원은 한정우견 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정법원은 피한정우견인이 한정우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범위를 얘기했습니다. 범위를. 예. 그래서 범위를 정했을 때,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12번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다 아는 거죠. 4번도 다 마찬가지예요. 5번에 보시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앞에 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성년후견 개시가 아니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지 되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 지속적 결여가 있어야 돼. 지속적 결여. 부족한 사람한테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두시고 우리 보면 그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한테 성년후견 심판, 성년후견 개심판,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사람한테는 한정후견 개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3번 보시면 옳은 것은 1번에 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 후견인의 대리권은 그 영업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계속 봤죠. 대리권 소멸 그랬죠. 1번 틀렸고 2번에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범위를 맞네. 2번이 정답. 네, 나머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못하죠. 특반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고려, 반해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성년 후견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된다 그랬는데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니고 후견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그래서 후견 등기부에 공시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시면 옳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 후견 개심판을 할 수 없다. 반하에 할 수 없는 것은 특정 후견. 성년 후견 개심판 할 때는 그냥 고려만 하는 고려.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성년 후견 개시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구에 의해서 원인이 소멸됐을 때 종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청구권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배사후검사장이에요. 본배사후검사장의 청구에 의해서 이때 이제 종료 심판에서는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2번 정답이다. 그 다음에 한정후견 개시심판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게 한정후견에서 그게 아니죠. 특정후견 심판할 때 기간은 특정후견 심판할 때 하는 거죠.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특정후견 개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 청구권자 본배서후검사장이라고요.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 해야지 되죠. 없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4번 X 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옳은 것은
1번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니까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성년이 되기 전에 한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해야만 되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성년자가 된 후에 했어야만 된다. 후에. 그래서 1번 틀렸다. 그 다음에 2번에 피성년 후견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 후견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봤죠. 동의는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 동의가 사술이 되지 속임수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 후견 심판할 수 없다. 이거는 특정 후견에서 그랬죠. 특반스 그랬으니까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 종료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 개심판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한다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취소권은 재판상 재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꼭 재판상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한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의사표시는 꼭 재판상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판상 또는 재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내용 증명 보내고 하는 것들이 다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임수를 쓴 게 취소권 배제 사유가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만 그런 거지. 피성년 후견인은 그렇지 않다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2번 문제.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일 오후 0시에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예, 이렇게 해야지 되죠. 여기는 간단해요. 2018년에서 플러스 19 그러면 37년이잖아요. 네, 12월 1일 오후 4시인데 여기는 초일을 산입하는 거죠. 그래서 11월 30일 자정 또는 12월 1일 0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 거죠.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범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범위를 정했을 때와 일상생활일 때는 취소할 수 없다.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회에서 의사표시라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앞에서 봤잖아요. 재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 다시 최악동 철학스 철회는 악의일 때는 안 된다고. 알았을 때는 할 수 없다. 5번 맞죠. 16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 미성년자 갑과 행위 능력자 을 간의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1번 갑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명시적 필요 없다고.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을은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는 안 경우에는 못하는 거죠.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단독으로 을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제강. 네,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아니죠. 4번에
계약책을 시을이 갑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갑이 만 20세라고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법정 대리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 20세라고 말만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속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설명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가 되려면 이 동의서를 위조한다든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위조한다든지 같이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이 속임수가 된다. 그래서 취소권이 배제되죠. 근데 내가 군대 갔다 왔다, 나 대학생이다, 나 사장이다, 이런 것들 말한 것만 가지고는 속임수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선의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원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의자인 경우는 현존이익, 악의자인 경우는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돼.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일자로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5번도 틀렸다. 자, 18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제한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금 청구권을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 사유가 되죠. 우리 법정 추인 사유 그러면 이청경 담양강이라고 외우죠. 이제 뒤에서 공부를 따로 합니다. 이청경 담양강. 그래서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양도를 한 거예요. 권리를 양도했을 때 법정 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능력자가 된 후에 그렇게 한 거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 2번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제 사술이라는 표현을 썼었다고요. 그 법이 개정돼서 속임수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은 철회, 단독행위는 거절. 네,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손해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때 철회의 상대방의 제한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제한능력자에게 확답 촉구하는 건 안 돼. 확답 촉구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제한능력자에게 철회나 거절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철회 거절은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임수를 썼다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할 거니까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는데요.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소유인 컴퓨터 한 대를 200만 원에 팔기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알았던 경우에는 처리 못하죠. 철학스. 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을이 제한능력자인 갑에 대하여 확답을 치고하는 것은 확답 촉구를 제한능력자에게 하는 건 안 되죠. 2번도 틀렸네. 확답 촉구는 물어볼 거예요. 추인할 거야, 취소할 거야 물어보는 건데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근데 그 결정권을 제한능력자가 갖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 X. 3번 을의 적법한 취고에 대하여 갑이 일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게 취소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에 갑이 속임수로서 을로 하여금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는 갑은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이건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임수를 쓰는 것. 이럴 때는 취소권 배제가 되죠. 4번이 맞는 설명이다. 그다음에 5번에 의뢰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의 법정 대리인의 확답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뢰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게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우리 발신주의 그러면 제사인수 경무 그랬습니다. 제사인수 경무인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른 내용도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한 그 확답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되죠. 나머지들은 이제 또 다음에 또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권리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갑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행 청구를 하면 법정 추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취소권이 배제돼 버려. 3번 갑은 법정 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고 해야지 되죠. 네. 그다음에 4번에 갑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알지 못한 사람, 악의자는 못하고 선의자는 할 수 있어. 그다음에 5번에 갑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의뢰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것은 속임수가 아니죠. 그래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만 17세인 갑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신의 골동품을 을에게 1,000만 원에 처분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하였다. 1개월 후 갑은 법정 대리인 몰래 그 매매 대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으로 평소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300만 원은 현재 보관 중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먼저 1번.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30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 앞에 것 맞죠? 예.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부당이득 반환할 때 300만 원은 현재 보관 중이고 그 다음에 700만 원 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서 오토바이로 바뀌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만 반환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는 게 맞죠. 1,000만 원 다 돌려줘야 돼. 그 다음에 2번 갑은 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오토바이만 반환하면 된다. 틀렸죠. 지금 300만 원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단순히 성년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말만 해가지고는 취소권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병은 오토바이를 매도할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주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악의자가 못한다고. 철학스 선의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 문제.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기억번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친권자의 동의로도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미성년자가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는데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했죠.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번 맞는 설명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기억번이 맞으니까 기억번 안 들어간 것들은 제끼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피성년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하여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적으로 유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네. 니은번 틀렸네. 그다음에 디귿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회의는 추인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네, 이 추인에 의해서 이게 유효로 확정돼 버렸어. 그러면 거절할 수 없죠. 거절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네. 4번이 정답이겠네요. 니을번 피성년 후견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사수를 쓴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맞는 설명이네. 네, 니을번하고 좀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같이 그래서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를 쓴 것은 취소권 배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네, 좀 많았지만 한 방에 끝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법률의 목적 공부해 보도록 하죠.